예, 이 소식은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나라 영공과 카디지에 자주 진입했던 중국의 군용기가 오늘 제주도와 이어도 인근 카디지까지 날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중국이 먼저 우리나라로 날아오기 전에 사전 통보를 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카디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공은 아닙니다. 영공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항공 식별구역이라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타국에서 비행기가 들어올 때 미리 사전에 통보만 하면 충분히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이 사전 통보도 없이 우리 측의 그 카디지를 침범해 와서 들어왔고 더구나 러시아 항공기는 영공까지 침범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중국의 군용기가 오늘 오전에 지금 이쪽에 들어와서 자신들 어디를 가려고 한다, 자 어디를 거쳐 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통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상황과는 좀 다른 어떤 태도를 취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미군 B-52가 사실은 동해상에서 항공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왜 훈련했냐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잇따라서 이쪽을 침범하니까 아마 무력 시위 차원에서 이제 미국이 나선 것 같아요. 아마 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 러시아, 오늘 중국까지 우리 카디지가 지금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비핵화 연말 시한을 2달여 앞두고 북한이 권력 핵심부 인사들을 총동원해서 대미, 대남 압박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영철에 이어 최령해입니다. 대체계에서 일정한 로드맵을 토의하고 이 방향으로 마지막까지 한번 미국을 압박해 봅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씩 카드를 지금 김정은이가 꺼내고 있다. 이 얘기도 안 짚어볼 수가 없어요. 장현철 평론가님. 어제 태영호 전 공사가 출연해서 최근 이 대미 메시지를 두고 대책회의를 좀 열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김영철 그리고 이번에 한직으로 물려났던 최령해까지 등장했다는 건 북한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겁니까? 그리고 나름 내부적으로 지금 태영호 전 공사 말처럼 북한의 대응 방향 기조가 좀 교통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연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고요. 스웨덴에서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결렬이 되었죠. 그 후에 실무회담 담당자였던 김명길 외무성 대사도 연말까지 미국 측에 확실한 자세 변화가 없으면 정말 일촉즉발의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최령해 같은 경우도 한반도가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먼저 양보해서 제재 완화하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에서도 보다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서기를 원한다면 똑같은 말을 김영철이하고 최령해가 하고 김명길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카드를 언급하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도 뭔가 다른 카드를 이제 들고 나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 꼭 짚어봐야 돼요. 북한 내부에서 금강산 철거 카드를 꺼내기 이전부터 현대 아산이 금강산에 남겨뒀던 버스 40대를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금강산 철거 카드도 그렇고 저렇게 우리 물품을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실무회담 하자고 제안만 할 게 아니라 저건 좀 대처가 좀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통일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를 했으니 이 부분에서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약 410억 달러 정도를 10억 원이죠. 410억 6,429만 원 정도를 북한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예. 이런 방법도 사실은 제재에 걸리지 안 걸리는지 유엔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 현대아산 소속의 미니버스 40대를 활용하거나 시내까지 가지고 나와서 또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개성공단 다시는 물건을 만들어서 북한 내에 통용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통일부가 반드시 확인해서 예.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막바지에 오늘 움직이는 외교안보 소식 하나씩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